도내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강원도가 가진 고유한 특징을 기반으로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있는 젊은 창업가들, 많은 매체를 통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가능성 있는 창업가들을 발굴하고 그들이 성장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선 청년 창업 발굴과 지원을 넘어 도내 창업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있는 곳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한종호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센터장님 먼저 도민들께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 한종호 센터장입니다. 저희 센터 2015년에 처음 생겼고요. 지금까지 지역에서 청년들 창업 지원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저희 센터가 하고 있는 일을 도민 여러분께 직접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아주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아까 지금 방금도 잠깐 짧게 말씀해 주셨는데 좀 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 센터가 구체적으로 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한 줄로 요약을 하면 이제 창업 지원인데요. 사실 창업 지원 기능을 하고 있는 기관이나 지자체들이 없는 게 아니라 네. 뭐 강원도에 있는 모든 시군들이 다 창업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창업 지원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또 특화된 기관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너희들 왜 생겼어?라고 이제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센터는 그 중에서도 일단 뭐랄까 생계형 창업보다는 좀 더 혁신성이 있는 창업자들을 네. 발굴해서 지원하는 이제 그런 분야로 하자면 그런 특성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성장 단계로 보자면 아주 우리가 사람으로 치자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수준, 그러니까 이제 막 창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막 시작한, 네. 그러니까 한 3년 이내의 기업들을 주로 저희의 이제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네. 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지역 창업가들을 좀 발굴하고 지원해 오고 있는데요. 이 기존의 창업 지원 사업이라던가 인큐베이팅 사업과 다르게 이 네. 센터만이 가지고 있는 좀 차별화된 뭐 행보 같은 건 어떤 게 있으실까요? 네. 그러니까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혁신적 창업, 그러니까 뭐 무슨 혁신이 뭐 멋있어 보이라고 혁신이 아니라 이 기술의 트렌드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네. 있잖아요. 그리고 소비자들의 이제 소비 패턴, 소비 트렌드도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이제 대개 어떤 여러 기관들이나 지자체의 이제 창업 지원 기능들이 아직 그 과거의 패러다임에 이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물론 그분들이 그걸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 그렇게 이제 빠르게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어떤 새로운 기술 트렌드,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따라가거나 혹은 앞서서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찾으려고 한다. 이제 이런 게 한 가지가 중요한 차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저희는 이제 엑셀러레이션이라는 뭐 영어 말이긴 한데, 네. 그러니까 대개 다른 이제 그 일반적인 창업 지원 사업은 저희가 이제 메뉴판이라고 부르는데, 뭐 무슨 뭐 마케팅 지원 사업, 뭐 무슨 시제품 제작, 뭐 여러 가지를 걸고 자 필요한 사람 와서 가져가세요. 네. 라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모 방식으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창업자, 그런 지원을 필요로 하는 창업자가 스스로 그런 걸 찾아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희들은 초기 창업자 혹은 예비 창업자를 일단 선발하면 그 친구들이 일정한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저희가 함께 같이 가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학원으로 하자면 단과반이 아니라 종합반 체제. 네. 그래서 뭐 때로는 뭐 종합반이면 뭐 생활 관리도 해주고 너 담배 피면 안 돼 뭐 이렇게 생활 지도도 한다든지. 네. 예, 그런 식으로 좀 종합적인 엑셀러레이션을 하는 그런 게 저희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대개는 이제 공공에서 기업들을 지원할 때 보조금이라는 형태로 지원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한 뒤에 그냥 돈을 주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업이 그 돈을 어떻게 잘 썼고 그 후에 어떤 결과가 났느냐를 대개는 모니터링까지는 못 하고 있어요. 네. 그 결과를. 지원을 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는 아무도 몰라가 네.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보조금 방식보다는 투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기업에 대해서 기업에 투자를 해주고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는 후속 관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투자를 했다는 말은 그 투자금을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함께 그 기업과 함께 가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공동 운명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이 다른 일반적인 기업 지원과는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막 창업을 한 젊은 청년들을 만나 보면은 네. 그러니까 그 창업하는 과정에서 아는 사람도 없고 경험도 없어서 많이 맞습니다. 막막했다고들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 이 센터가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창업자들은 정말 100만 가지의 모든 문제들에 부딪히는데 그때그때 어떤 공모 사업에 응시해서 그걸 지원을 받고 그렇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예 저희가 항상 곁에 붙어서 저희가 저희 스스로를 페이스메이커, 그러니까 마라톤 할 때 네. 뭐 지치지 않게 같이 뛰어주는 페이스메이커가 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는 창업자들의 페이스메이커가 돼서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목표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처럼 이렇게 센터가 이끌어온 다양한 사업들로 최근에 또 이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말이 꽤 익숙해졌는데요. 일반 창업과 로컬 크리에이터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창업자라는 측면에서는 일반 창업과 다를 게 없을 것 같고, 네. 이제 흔히 지역 기반의 그러니까 로컬 창업자는 우리말로 요즘은 이제 지역 가치 창업자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 장점, 가치 이런 것들을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로 이제 만드는 경우인데 네. 그런 이제 지역 가치 창업의 이제 반대말은 뭐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기술 창업이라고. 근데 그 기술이라는 것은 강원도에서 하든 수도권에서 하든 제주도에서 하든 사실 상관이 없잖아요. 네. 예를 들어 뭐 알파고라는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이 어디에서 하든 무슨 상관이겠어요. 네.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 뿌리를 내리고 강원도의 경제를 키워갈 수 있는 기업들은 역시 강원도 지역 기반의 기업들이어야 할 거고 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기업의 주요 자원 가운데 물론 기술 자원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가치란 자원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면 우리 강원도의 경제를 키워갈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로컬 크리에이터 혹은 지역가치 창업자 지원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와 자원을 사업 모델하고 연결을 해서 그 지역이 갖고 있는 문제도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겠네요. 이 정부의 뉴딜 사업과 관련된 창업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제 같은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데 네. 단지 물론 요즘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어떤 시대 정신 속에서 어떤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4차 산업혁명 혹은 뉴딜형 산업들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이왕이면 우리 강원 지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과 잘 맞물려서 성장할 수 있는 그래야 나중에 예를 들어서 뭐 좀 성장한 뒤에 다른 지역으로 가버린다든지 네. 그런 한계를 이제 피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균형 뉴딜도 이왕이면 강원도에서 싹 꽃을 피울 수 있는 4차 산업혁명형 기술기업. 네. 그래서 이제 원주권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헬스케어, 그다음에 횡성에 이모빌리티 공장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생겨날 수 있는 어떤 자동차 관련 산업, 그다음에 동해안을 중심으로 한 어떤 관광 산업, 이 세 가지 영역에 일단 특화해서 네. 강원도형 뉴딜 산업 관련 스타트업을 네. 지원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제 육성한 청년들이 또 그 지역을 떠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네. 떠나지 않을 네.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청년들이 그렇게 멋진 일이 강원도에서 가능해? 그러면 강원도로 올 수 있게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네. 네. 또 얼마 전에는 센터가 이 팝업 레스토랑인 이 미식의 진심 강원도가 큰 호응을 얻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네네네. 강원도 내 외식업 분야 창업자들에게 좀 관심을 가지게 된 뭐 계기나 기대하는 바 어떤 게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가 다른 지역 혹은 뭐 외국 여행을 갔을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건 뭐예요? 야, 거기 가면 뭐 맛있는 게 뭐야? 네. 뭐가 그 동네 술이 뭐가 있어? 그래서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위 이제 F&B, 그러니까 푸드 앤 베버리지, 먹고 마시는 거. 네. 그것은 우리가 이제 지역 기반 산업을 키운다고 할 때 가장 이제 1번으로 꼽는 사람이 먹고 마시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 강원도는 특히 이제 농업도 굉장히 중요한 분야이고 또 관광이 중요한 분야이고 그래서
먹고 그러니까 농업과 관광 산업을 한꺼번에 표상하는 분야가 있다라고 하면 역시 식음료 분야일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식음료 분야의 어떤 스타트업들 혹은 기창업자들의 이제 수준을 높이는 사업을 저희가 프로그램을 마련한 건데요. 네. 그걸 어떻게 하냐면 마치 이제 뭐 백종원 씨의 뭐 골목식당처럼 네. 유명 셰프를 저희 박찬일이라는 그 국내 탑티어의 셰프하고 임종명 바리스타 이런 분들을 저희가 이제 멘토로 섭외를 해서 네. 그냥 한 수 가르쳐 주고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몇 날 며칠 동안 함께 저희가 선발하는 분들하고 레시피를 직접 만들어 보는 거예요. 네. 또 찍어 먹어보고 아 이건 너무 짜, 이건 너무 이상해. 그럼 다시 또 바꿔보고 해서 4주간의 레시피 개발 과정을 끝난 다음에 저희가 이걸 또 직접 소비자들의 이제 먹여보고 네. 마시게 해보고 반응을 피드백을 얻자. 그래서 파벌 레스토랑을 춘천하고 강릉에서 열어서 되게 좋은 아주 호응을 얻었습니다. 네. 저도 한번 먹어봤으면 네네. 좋겠습니다. 꼭 권하고 싶습니다. 네. 이 로컬 벤처라는 얘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이 아까 말씀해주신 이 로컬 크리에이터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가요? 뭐 근본적으로는 같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로컬 크리에이터든 로컬 벤처든 지역의 가치를 활용한 기술 대신에 지역의 가치를 활용한 창업이라는 점에서는 이제 같은 건데 네. 저희가 그 로컬 기업들의 이제 더 큰 성장, 뭐 영어 말로는 스케일업이라고 부르는 네. 더 큰 성장을 이제 도모하는데 그러면은 기업이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투자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더 큰 기업으로서 여러 가지 새로운 경영 기법도 이제 도입을 해야 되고 하잖아요. 네. 근데 로컬 크리에이터 그러면 너무 한 개인의 그냥 창의적인 개인에 좀 머무는 측면이 있고 네. 실제로 실제로 뭐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든지 이런 데하고 약간 혼선도 있고 그래서 벤처 기업 그러면은 혁신적 기업이라는 이미 합의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은 로컬 벤처라고 부르기로 하자. 실제로 일본은 20년 전부터 로컬 벤처라는 용어로 통일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기업들을 선발해서 좀 더 많은 투자도 해주고 멘토링도 해서 아주 큰 기업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큰 기업으로 만들어 보자. 이런 전략을 세우면서 이왕이면 이름도 로컬 벤처라고 통합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용어를 쓰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8월 달에는 이 드림팀도 꾸리셨잖아요. 네. 그것도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드림팀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강원도청과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데 네. 강원도청에 이제 우리 일자리 국장님이 평창 올림픽 때 드림팀을 운영해 보신 경험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멘토단으로 드림팀을 구성해서 그 지역의 창업자들에게 이제 해당 분야에 대해서 멘토링을 직접 해줄 수 있는 좀 든든한 과외교사 군을 형성하고 있는 네. 거죠. 네. 그분들 대부분은 발런티어로 그러니까 자원봉사로 참여를 하고 있어서 되게 뜻이 더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좀 강원도가 또 이 강원형 벤처 펀드를 본격적으로 운영해서 센터의 역할과 역량이 그만큼 더 중요해진 것 같은데요. 이 네네. 창업 기업 투자와 관련해서 좀 이 센터의 역할이나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네. 설명해 주시죠. 이건 사실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공에서 기업을 지원할 때 보조금을 주는 게 마치 이제 부모가 자식들한테 용돈 주면서 애따 이거 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라고. 근데 아이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는 사실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기업 지원 방식이 거의 100% 보조금 방식으로만 이루어져 왔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이번 최근에 강원도랑 협의를 해서 이 보조금을 앞으로는 좀 투자 방식으로 하자. 투자 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건 훨씬 그 기업의 지분을 받기 때문에 그 기업 입장에서도 자기의 살을 잘라서 내주면서 투자금을 받는 거기 때문에 돈을 받을 때도 신중하고 네. 사용할 때도 아주 신중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눈먼 돈 받아 쓰는 그런 식이 아니라 네. 정말 효과를 내려고 애를 쓰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기업들이 뭔가 기업 가치를 크게 키워가는 데 있어서 가장 어떤 지렛대 역할을 해주는 게 투자금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강원도에는 큰 규모든 작은 규모든 소위 뭐 가장 작은 엔젤 투자자까지도 거의 한 명도 없고 그러니까 투자 생태계라는 게 거의 황무지나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네. 사실 이것은 강원도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투자 생태계가 거의 없다고나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강원도청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관점의 전환에 동의를 해주시고 그래서 도청에서도 출연을 하고 또 저희가 지역에 뜻 있는 분들의 개인적인 출자도 받고 네. 해서 투자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10개 이상의 기업들에 지금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강원도가 다른 지역 어느 지역보다도 앞서서 새로운 기업 지원의 어떤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거라고 자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그럼 일반 투자와 이런 로컬 벤처 투자는 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되게 이제 일반 투자라고 하는 건 우리가 신문 지면에서 보는 뭐 어느 기업이 뭐 몇백억의 투자를 네. 유치했다 이제 그런 걸 기사를 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투자의 대부분은 이제 이 투자 업계에서는 재무적 투자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러니까 돈 놓고 돈 먹기예요. 어. 그냥 100원을 투자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1,000원을 회수할 10배를 튀겨서 1,000원을 받으면 되는 그러니까 그런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제로 그 기업이 어떻게 성장하고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느냐보다는 시장에서 기업 가치를 크게 보이게 만들어서 빨리 회수를 하려고 네.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과 함께 동행해 주기 어려운데 이제 저희는 로컬 기업들은 그런 재무적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 기업과는 달리 네. 지역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뭐 하루아침에 뭐 10배, 20배로 성장하지는 못하지만 아주 10년, 20년 오래 갈 수는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위험은 일반적인 아까 말씀하신 일반적인 투자 혹은 기술 투자는 아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러니까 위험이 높은 데만큼 굉장히 회수의 가능성도 높은데 우리 로컬 벤처 같은 경우는 미드 리스크 미드 리턴 그러니까 네. 위험도 낮지만 회수도 낮은 하지만 대신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말씀해주신 대로 그 로컬 기업을 발굴하고 성장시키는 데는 안정적인 자금 확보가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이런 로컬 벤처 펀드를 운영하는 걸 통해서 지역 창업 생태계에 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창업자들이 지금까지는 초기에 창업을 할 때는 아무래도 종잣돈이 필요하니까 네. 보조금이라든가 혹은 뭐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돈을 빌려서 창업을 하고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네. 투자를 해주는 데가 강원도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사업을 하고 싶어도 결국 다른 수도권으로 가서 수도권에서 수많은 수백 개의 투자사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투자를 받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역의 투자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면 가장 큰 뭐랄까 효과라고 하는 것은 유망한 좋은 기업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 내가 강원도 기업인데 강원도에서 투자를 받아서 강원도에 뿌리를 내리고 성장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전략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네. 혹은 더 나아가서는 다른 지역은 그런 투자 생태를 갖지 못한 지자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지역에 있는 좋은 스타트업들이 강원도에 가면 투자를 받을 수 있대 네. 라는 유인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강원도의 어떤 기업 생태계가 훨씬 건강해지고 풍성해지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로컬 크리에이터를 넘어 로컬 벤처로 이 기존 보조금 위주의 지원 사업에서 벗어나 새로운 창업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일까지 이 앞으로도 지역 창업가들의 든든한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또 나아가 강원도가 보다 매력적인 청년과 공간, 문화로 가득 채워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